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의 재권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중에서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총 3군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식품위생법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의 첫 번째로 31조 3에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확인 검사라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부에서 수거 검사한 그 검사의 부적합 한에서만 저희가 재검사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자가품질 위탁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검사제를 이렇게 보시면 최초 검사 결과에 영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 타 검사 기관 2곳 이상에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약청에서 최종 검사 확인을 통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단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위생교육 주기가 2년에 1회였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현재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저희가 과태료 조항이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식소 그 관리 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짜리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일부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위생교육 미수나 생산 실적 미보고 이런 경미한 위반 사항의 과태료 상한액 부분은 그 500만 원에서 저희가 30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낮췄고요. 이물보고 위반 같은 조금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었던 그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으로 과태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저희가 방역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행령에 이렇게 지원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시행령에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식품위생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내용이 감염병 확산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손소독 물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때 식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융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생했던 안산식중독 관련돼서 저희가 그 관리 강화했던 부분입니다. 집단식소에서 실제적으로 원래 식중독 보고에 대해서는 한 300만 원의 과태료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500만 원으로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집단식소 설치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현행 100만 원 부분을 300만 원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시행규칙 단위에 규정되어 있었던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했던 이런 모든 부분이 법령으로 상향되면서 이런 모든 이 과태료 기준 자체를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최소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선생님들께서는 집단식소 행정처분을 하실 때는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법령을 항상 참고하셔서 행정처분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마 최근에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하면 재작년 12월 29일 날 법률이 통과되면서 공유 주방을 허용하는 부분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하위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이 하위 법령은 작년 12월 30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나중 부분에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시행령에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시행령 쪽에서는 영업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교육, 그 다음에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는 영업자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라는 걸 당연히 영업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관리 책임자라는 부분을 선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생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저희가 시행령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뭐 대충적인 자격 같은 걸 보면 뭐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위생사, 뭐 영양사 이런 자격을 갖췄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식품위생감시원 자격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보면 품질관리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식품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까지도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여러 영업자를 상대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경력이 오래된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에 한정해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좀 신설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신설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서 우선 법률에 규정을 했고 저희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여기 하단에 보여있는 그 식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으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금액 기준액도 넣기 때문에 뭐 사망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인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의 보상할 수 있는 해당 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뭐 과태료가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이 유일한 과태료 중에 저희가 항상 1차, 2차, 3차에서 가중처분을 하고 있는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보험 가입에 한해서는 이 가입 기간에 한정해서 저희가 과태료 기준을 넣었어요. 그래서 한 달 미만,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35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에서 3달 사이까지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0만 원, 그 다음에 3달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위생관리 책임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위생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뭐 선임 해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행규칙입니다. 예,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도 뭐 공유주방이 뒤에 있긴 있지만 우선 앞에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단음식소 안산식중독 이후에 좀 관리를 강화한 목적으로 해서 그 두 번째 하단에 있는 그 식재료 검수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대해서 점검 기록하도록 하는 부분의 의무사항을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위탁 급식 영업에 대해서 현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위탁 급식 영업도 이 해당 사항을 지키는 영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잘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27번에 이거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단음식소 같은 경우에 그 관리 강화를 했는데요. 아까 시행령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보존 시기에 훼손 폐기를 했을 경우에 이게 기타 사항에 포함됐어 가지고 과태료가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긴급하게 좀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개정을 할 때 그 최대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상한액이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개정을 했고요. 아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시행령으로 이 조항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1차에 500만 원으로 바로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7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제 별표 14번 시설 기준입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 몇 가지의 영업이 있는데요. 그 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에 한해서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방문 판매를 하는 이런
유통 전문 판매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원인도 전화가 많이 오고 우리 지자체 선생님도 많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실제적으로 주택용으로 사무소가 설치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부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식품제조 자공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검사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뭐 첨가물 제조업이나 축산물 가공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생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더라도 검사실을 공동 사용하지 못하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은 조금 읽어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두 번째 부분 집단음식소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집단음식소는 지위승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업자가 바뀔 때는 종료 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신고를 해야 되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집단음식소에서 여러 가지 뭐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준수사항 같은 경우를 법률로 다 상향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만 여기 총리령에 놔뒀어요. 그래서 이 총리령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에 규정하는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식품위생법 88조와 그 다음에 우리 총리령에 있는 별표 24번의 준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좀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설 기준인데요. 재작년에 조금 온도 조작 장치라고 해서 똑딱이라는 부분에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 조작 장치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업 적개급소 조리장의 설치류 유입 방지 의무화 시설 기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족발집에서 이렇게 생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개급에만 현재 저희가 설치류 유입 방지에 관련된 시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원래 제조 가공품, 그러니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표시가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창고에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반제품, 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제조 과정 중에 이렇게 얼리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 반제품은 절대 다른 창고,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품이 언제 사용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창고에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표 17에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검사실과 마찬가지인데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할 때 창고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사용이 불가했던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 제조업이나 뭐 식품 첨가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같은 형태의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선 현재 식품 운반업을 하게 되면 실온 제품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저희가 적재고를 설치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조림 제조용 어류가 보존 유통 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이런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완화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7번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그런 부분이 좀 넘어가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식품 적개업자가 조리 제조한 식품은 유통 판매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 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조리식품은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니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분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서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1차를 마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전처럼 무신고 영업, 무허가 영업 이런 부분으로 적발하지 마시고 이 해당 조항을 규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23번 아까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 행정처분 조항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보조 및 해동 기준 미준수 시 처분 기준 강화입니다. 원래 실제적으로 현재 뭐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일반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기준 위반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7일에 처분을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적개건만 현재 시정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영업정지 7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공유주방 부분인데요. 시행규칙에서는 뭐 영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하단에 저희가 별도의 리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띄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리플렛을 보면서 조금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유주방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유주방은 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주방 운영업은 당연하게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 등록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주방 운영업과 다른 영업의 주요 차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현재 뭐 식품 제조 가공업이든 식품 적개업이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든 어느 영업에서도 뭐 위생관리 책임자라는 이런 전문가를 뭐 선임하거나 고용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요. 이번에는 유일하게 공유주방 운영업에 한정해서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다 보니 교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식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이런 객관적으로 이런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위생관리 책임자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을 갖추거나 뭐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적인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한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식품을 판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주방 운영업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고, 우선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네. 우선 운영업의 시설 기준은 우선은 공유주방 운영업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은 딱 몇 가지가 한정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소분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유일하게 공유주방 운영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기준도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시설 기준이 됐는데요. 나머지는 식품 제조 가공업이 쓰는 공유주방 운영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을 준용하도록 해놨고요. 식품 적개업에서 쓰는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적개업의 시설 기준을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 두 가지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유일하게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 기준에만 한정돼서 추가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사용임을 표시해야 되고, 영업자별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영업 등록 시 저희가 시설 조사나 이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수사항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유주방은 여러 영업자가 쓰다 보니까 시간을 나눠 쓸 수도 있고 풀타임으로 쓸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보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건 사고나 뭔가 뭐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사람이 이용했는지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준수사항은 잘 지켜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 등록을 할 때 지자체 분들이 이런 영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교육을 해줘야 될 거로 저희가 보입니다. 네. 우선 준수사항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한 6가지 영업이 공유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시설 기준이 다 맞고 모든 걸 갖춘다 하면
식품 제조 가공업이든 직판이든 적개업이든 한 장소에서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데요. 다만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존대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적개업 이런 영업 등록 신고를 모두 똑같이 해야 되고요. 다만 제출 서류에 우리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맺은 서류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어서 이 리플렛에 나와 있는 대로 공유주방 인허가 절차도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실제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그 공유주방 운영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생관리 책임자의 선임은 식약처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안전정책과에서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선임 신고를 할 거고요. 근데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확인하냐? 저희가 영업 등록할 당시에 위생관리 책임자 신고증을 저희가 그 영업 등록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민원인이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을 출력해 가서 영업 등록 시 제출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지자체 직원분들은 영업 우리 등록 대장에다가 이런 부분을 다 입력하시게 되면 이 대장에 다 입력하게 되면 이 그 선임되어 있는 이런 모든 기록 같은 게 저희 통합망과 세월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혼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시면 혹시 영업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항상 그 저희 식품안전나라의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통해서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을 하고 그 신고증을 출력해서 꼭 신청하도록 저희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은 다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이 미진했거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043-719-2016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시 여기 메타버스 이용한 여기 하단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